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군의 혼술,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조간딱풀입니다. 5월 2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단독 보도한 기사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임기 중에나 아니면 퇴임 이후라도 문제가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죠. 그 사안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나름대로의 이 어떤 방어 전략이 드러나 있습니다. 국민의힘 각상도 의원, 박근혜 정부 때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죠. 각상도 의원이 문재인 정권에서 표적 수사를 당했다 이렇게 하면서 5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장에서 각상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허위 면담 보고서 등을 동원한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 이러면서 지난 3월에 문재인 등 피고인 8명에게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 또 조국,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현 정부의 민정라인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에 대해서 이광철도 들어가 있고요. 또 민감용 전 경찰청장이 피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피고 문재인 답변합니다. 각상도 소송에 4쪽짜리 방방문을 냈습니다. 4쪽에 달하는 반박문을 냈는데 8명이 다 반박문을 냈죠. 반박문을 냈는데 한결같이 본인들이 이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다 피고죠.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핵심은 문재인 답변서입니다. 문재인 답변서. 소송에 대응해서 문 대통령 등이 지난달 말 법원에 답변서를 냈는데, 이 답변서를 각상도 의원, 원고인 각상도 의원을 통해서 답변서 내용을 중앙일보가 받아서 그것을 요약을 했는데, 자, 이렇습니다. 문재인 답변서, 이 문재인 대통령 답변서를 쭉 보시면은 본인의 입장을 변호인 없이 구술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변호사죠. 본인이 변호사. 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법을 빠져나가기 위한,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답변서 내용인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피고 문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2019년 3월 18일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또 지금 국무총리가 된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을 보고를 받고 그때 언론에 그 보도가 된 것이 검찰의 명운을 걸고 조직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파헤쳐라. 그리고 김학의 사건은 이 공소시효가 끝났어도 진상을 밝히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자, 그런데 지시를 했는데 잘 들으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래서 피고는 문재인 본인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두 장관에게 당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진상규명을 당부한 것일 뿐, 수사기관을 상대로, 검찰 같은 데를 상대로 구체적인 내용의 수사 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 자,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에 대한 수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죠. 개별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수사 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 그냥 당부했다. 자, 이 당부를 들은 사람이 부탁이죠. 당부면 부탁인데 부탁을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지시를 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당부를 했으면 그거 안 해도 되죠. 지시를 받았으면 그거 안 하면은 본인이 목이 날아갑니다. 자, 그런데 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피고의 직권남용을 주장하는 근거인 구체적인 수사 지휘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원고, 각상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 청구를 기각해 달라. 이렇게 썼습니다. 답변서에. 변호사 문재인. 자, 그런데 이 각상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019년 3월 18일 발언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했다고 브리핑했다. 그런데 수사 지휘한 사실이 없다.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했는데, 근데 이것을 지금 당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지시라고 브리핑한
그때 뭐 대변인이 했는지 홍보수석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소통수석이 했는지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덤태기를 쓸 수가 있죠. 아니 내 당부했는데 왜 지시라고 브리핑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덤태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야, 그래서 각상도는 그 지시의 불법 여부를 법정에서 따지겠다는 건데 문재인은 수사 지휘는 한 적이 없다고 다른 답변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장관에게 조직의 명운을 걸라 재조사하라 이것이 지시가 아니고 당부다. 직권남용의 핵심에서 책임에서 직권남용의 책임에서 벗어나겠다. 본인의 핵심인데 직권남용의 핵심자인데 직권남용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일종의 꼼수죠. 변호사 문재인 법을 잘 아니 법망을 피하기 위한 용어 선택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퇴임 이후라도 여러 가지 진실규명 작업이 벌어질 텐데 이 본인이 직접 해서 공권력이 막 남용된 의혹 있는 것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이것뿐이 아닙니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8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도 있죠. 그것도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에게 나 대신 송초로 형에게 출마를 해달라고 권유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원전은 언제 영구 폐기되느냐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고 이야기하고 나서 막 조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전부 지시가 아니고 당부였다. 당부를 했는데 그냥 알아서 청와대와 산자부 같은 데서 또 뭐 그냥 특히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했다. 나는 당부했는데 그런 어거지 논리를 펴기 위해서 지금 이 답변서에 이것을 당부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적시해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임기 1년 남았는데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상당히 상상이 되죠. 막 책임 떠넘기기 이런 것들이 판을 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여러 건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 가운데 저 뒤로 보이는 청와대에 있는 유광철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이 곧 기소가 됩니다. 피고인이 신세가 되죠. 지금 뭐 법무부 장관도 피고인, 법무부 차관도 피고인, 그 서울중앙지검장도 피고인, 거의 사정 나 있는 사람들이 다 피고인인데 유광철도 기소가 다가왔습니다. 수원지검이 기소를 하겠다. 대검에 보고를 했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를 하는 것을 못하게 한 혐의. 그래서 기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소하면은 이 유광철이 그동안 검찰 인사에 쭉 개입을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기소가 되면은 본인을 수사하는 이런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떠나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규원 검사 수사 무마 관여 의혹 기소 놓고 막판 의견 조율 착수. 자, 이광철은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선임 행정관, 비서관 승진 계속하면서 민정수석실의 핵심이죠. 현 정부에서 4번 민정수석이 교체되는 중에도 계속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국 때부터. 조국의 핵심 측근이죠. 이 비서관은 현 정부에서 이성윤보다도 실질적인 위상은 더 높은 사람이다. 이런 법조계 평가도 나옵니다. 그리고 검찰 인사에 관여해왔다. 기소될 경우 검찰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 자, 이런 지적인데 이성윤 기소돼도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 보면은 그 자리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사안들이 어느 쪽이 정권을 잡더라도 1년 후에 진실규명 작업이 다 이루어지겠죠.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권력은 윤석열입니다.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과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아직 윤석열은 정치에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정치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은 검증 과정에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정치력을 발휘를 하면서 대세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과 힘을 잡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오늘도 윤석열 관련 소식들은 많습니다. 일단 한 2가지만 보시면은 지금 계속 윤석열이 이 정치권 전면에 나서지 않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죠. 외교, 안보, 경제, 노동 문제 다 이 사람들을 만나서 공부했다고 하는데 지난 주말에는
반도체. 지금 반도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죠. 거기서 우리 반도체 공장,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정설을 해주고 백신을 확보하는 그런 단판을 지을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반도체가 또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도체 열공을 했다. 몸푸는 윤석열 5.18 정치 성명에서 상당히 사실상 정치 재개를 했죠. 몸푸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바로 뛰어들 직전입니다. 몸푸는 윤석열 이번엔 반도체 열공했다. 그 아래께서는 김동연이 또 이야기한 김동연을 두고 여야가 서로 뭐 영입 경쟁을 한다 하는데 별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석열이 다시 반도체 열공을 한다. 각계 전문가 만나 직간접 메시지 정치를 하고 있고 17일에는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윤석열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죠. 공정과 상식 출범을 합니다. 이 진중권 교수가 특강을 하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6월 중순 이후에 가시적 활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17일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아가서 정덕균 석자 교수 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반도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윤석열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최근 미중 반도체 전쟁이 격화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서울신문이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이면에 놓은 건데 윤석열 조상묘가 테러당했다. 세종시의 조부부터 조상들의 묘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 묘가 파헤쳐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대권 시즌이 되면 뭐 풍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뭐 명당터, 뭐 조상묘, 뭐 생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조상묘가 세종시에 있는데 테러를 당했다. 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상묘 봉분 앞에 식칼 그리고 부적이 묻혀 있었다. 그래서 경찰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주성 테러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여기서 이 묘 훼손이 정말 맞는다면 무속 신앙을 믿는 누군가가 윤 전 총장 조상 묘지를 훼손해서 지맥을 끊으려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더 밝혀봐야 되겠지만은 상당히 윤석열 대권 주자로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윤석열 마케팅이 한창이죠. 윤석열을 내가 당 대표가 되면 데려오겠다. 다들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전당대회 이제 3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후보 등록을 하면 대진표가 짜있는데 벌써 뭐 대진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판세를 보면은 한 10명 정도가 출마를 해서 그중에 5명을 컷오프를 해서 본경선을 하는데 현재 구도는 아마 주호영 대 나경원 그리고 또 한 그룹 초선 플러스 이준석 그룹 제가 왜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은 초선 중에서는 김헌혜, 김웅 출마 선언을 했고 또 윤희숙 의원도 가능성이 있는데 또 이준석 있죠. 원외의 이준석 씨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한 명으로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룹으로 일단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주호영, 나경원, 초선 플러스 이준석 그룹. 자, 그런데 지금 3주 앞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죠. 서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은 어제 대구 갔습니다.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이죠. 동화사를 찾아서 대구 민심을 살폈고 주호영은 청년을 챙기고 있습니다. 초선 김웅은 캠핑카에 캠퍼를 차렸습니다. 서로의 차별화 전략을 하는 것인데 나경원 의원은 아마 오늘 중으로 정식 출마 선언을 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오늘 출마 선언 앞두고 대구, 부산 입단 방문했습니다. 주호영은 앞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청년과 호남의 50%를 할당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대구 출신 5선 주호영 청년과 호남을 강조하며 외연 확장,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영남 중진이 독식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물리치기 위해서다. 호남 쪽에 많은 배려를 하겠다.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절반을 청년과 호남이 할당하겠다. 그리고 청년 사무총장, 청년 대변인 등 임명직 당직에 2030 세대를 인선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은 대구 동아사를 찾아서 지역 인사들을 만났고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민심을 두루두겠다 이러면서 대구를 찾은 이유를 설명을 했고 오후에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자, 나경원 출마 명분 중에 하나는 영남이 다 맡을 수 없다 이거였죠. 그 전에 김기현이 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 울산 출신이기 때문에 당대표는 영남에서 맡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나경원 출마설이 나왔고 실제로 출마를 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출마 명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탈영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행보가 영남 방문이었죠. 그 전체 출향 인사들까지 합하면은 책임당원 29만 명 중에 3분의 2 정도가 영남과 연고가 있기 때문에 영남을 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또 조호영 전 원내대표의 비례대표 청년 호남 50% 배정 이것도 눈길을 끌죠. 최근에 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로 대구 출신 김부겸이 임명되고 또 호남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또 상승을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의가 차츰 해소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개그맨이 저지른 일인데 전혀 개그가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 이 모든 언론 인터넷판에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선 넘은 개그맨 강성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석 부모 대구라고 화교가 났지 않나?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 내용입니다. 세 사람이 낄낄거리고 있죠. 이쪽에 여기 강성범 얼굴 보시면 기억하실 겁니다. 개그 코너에 많이 나왔죠. 과거에 또 원정 도박으로 무리를 빚었던 인물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강성범이 개그맨 강성범이 정치평론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도 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 이것을 하도를 이야기하다가 강성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준석이 1위를 하니까 포털에서 이준석 관련주가 뜨기 시작했고 이준석 아버지가 화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화교, 중국 출신이죠. 그런데 이준석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엄해다. 화교 아니다. 부모가 화교 아니다. 아버지가 화교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대구분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 이 강성범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화교가 낫지 않나 싶었다. 화교가 낫지 않나 싶었다. 차라리 대구라고 말하는 것보다 화교가 더 낫지 않나. 어떤 개념에서 이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 또 다른 패널들도 웃음을 막 터뜨립니다. 그리고 강성범도 웃음을 감추지 못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낄낄대죠. 패널들이 이거는 세다. 인종차별이다. 사과하라. 이렇게 또 농담으로 막 이야기하니 강성범은 뭐가 차별이냐. 그렇게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팩트를 보시면은 이준석은 부모가 대구가 맞습니다. 아버지가 유승민 대구에서 오선을 한 유승민 의원의 친구죠. 그래서 유승민 의원실에서 이준석이 인턴 생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화교라는 소문이 도니 본인이 아니다. 화교가 아니고 대구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낄낄거리면서 대구보다는 화교가 나을 걸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성범은 그 전에 조국 수호, 검찰청사 앞에 집회 이런 데도 막 나갔었고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김용춘 후보, 민주당 후보를 지지 활동을 하고 또 원정 도박 무리도 빚었고 이러는데 고향이 전남 영암입니다. 자, 이 지역주의가 차츰 희석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수준의 방송에서 낄낄거리며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 방송이 시사 유튜브 신뢰성도 떨어뜨리고 사회 질서에 해악을 가하는 그런 방송이죠. 조간 딱 부렸습니다.